책 읽어드립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길동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존의 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존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존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존에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형제들도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존은 울다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황금 왕관을 쓴 예쁜 아가씨와 함께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신부란다. 정말 아름답지? 아버지의 말씀에 존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존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잠을 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존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늘 착하게 살겠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도 날 걱정하며 지켜봐 주실 거야. 나도 언젠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아버지를 만나면 옛날처럼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겠지. 존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존과 그의 아버지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존이 떠나는 것을 섭섭해했습니다. 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50달러와 은실링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존은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행 첫날 밤 존은 들판에 있는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존에게는 왕의 침대보다도 더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존이 눈을 떴을 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무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도 있었습니다. 존은 아버지의 무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누군가 나 대신 우리 아버지 무덤에 나 있는 잡초를 뽑아줄 거야. 존은 무성한 풀로 뒤덮인 무덤을 손보아주고 꽃다발과 십자가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서 있던 거지에게 가지고 있던 은실링 2개를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존은 잠잘 곳을 찾아 작은 언덕에 외롭게 서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존이 깨었을 때는 아직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존은 어두운 교회 안에 있는 관 하나를 보았습니다. 관 옆에는 2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관에 들어있는 시체를 밖에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이 녀석은 우릴 속였어. 우리 돈을 갚지 않고 죽어버려서 우린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런 녀석은 관 속에서 편히 쉴 자격도 없어. 무섭게 생긴 2 사람은 존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50달러가 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50달러를 드릴 테니 그 사람을 관 속에 그냥 놔두세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거야? 우린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저는 튼튼한 팔다리가 있으니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존은 자기를 비웃는 2 사람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잘 넣어두고 2 손을 모아주었습니다. 교회를 나와 다시 여행을 하는 동안 존은 동전 한 푼 없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습니다. 존은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숲을 지나갔습니다. 숲을 막 벗어났을 무렵 존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난 그냥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있죠. 나도 여행 중인데 우리 길동무가 되어 같이 가지 않겠나? 존은 낯선 남자의 말에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존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았고 총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여행도 많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2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2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큰 나무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다가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댁까지 부축해 드릴게요. 존은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존의 길동무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더니 할머니의 다리를 금방 낫게 해줄 연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 할머니의 등짐 속에 들어있는 나뭇가지 3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깝치고는 꽤 비싸군.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나뭇가지를 길동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길동무가 할머니의 다리에 연고를 바르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치기 전보다도 훨씬 빠르고 기운차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길가에 있는 여관에 머물렀는데 여관에서는 마침 인형극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인형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여관에 꽉 들어찼습니다. 왕과 왕비가 나오는 멋진 연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왕비 인형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왕비 인형은 허리가 잘려 두 동강이 났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길동무는 슬퍼하고 있는 인형 주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발라주었던 연고를 왕비 인형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왕비 인형은 깜쪽같이 다시 붓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고를 바른 인형은 줄로 조종하지 않아도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인형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형들에게도 발라준다며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당신이 옆구리에 차고 있는 큰 칼을 주십시오. 길동무는 인형 주인에게서 칼을 받고 인형들에게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연고를 바른 인형들은 멋지게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 숲과 도시를 내려다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백조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길동무는 가지고 있던 칼로 백조의 날개를 잘랐습니다. 이 커다란 날개는 아주 쓸모가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길동무는 중얼거리며 나뭇가지와 칼과 백조 날개를 가방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넘고 먼 거리를 걸어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왕은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아주 나쁜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주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청혼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3가지를 알아맞히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맞히지 못한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왕자들과 젊은 청년들이 문제를 맞히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황금빛 옷을 입은 공주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는 머리에 쓴 왕관보다도 하늘하늘한 예쁜 옷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이 놀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꿈속에서 본 아가씨와 공주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공주는 내 운명의 상대가 틀림없어. 존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늙은 왕은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존은 다음날 와서 문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존은 길동무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정말 아름다워요.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요. 나도 자네가 잘 되길 바라네. 오늘 밤을 즐겁게 보내자고. 길동무는 술을 가져와 존과 나누어 마셨습니다. 존은 술을 마시자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길동무는 존을 침대에 눕히고 잘라낸 백조의 날개를 어깨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얻은 나뭇가지 중 가장 큰 것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길동무는 마치 백조처럼 사뿐히 날아 공주의 침실이 보이는 창 아래에 숨었습니다. 12시 15분이 되자 공주는 길고 흰 망토에 검은 날개를 달고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주는 훨훨 날아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길동무는 요술을 부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 가지로 공주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나뭇가지가 회초리가 되어 공주를 내리칠 때마다 공주의 몸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웬 우박이 이렇게 세게 내리지? 공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산 허리에 도착한 공주는 가만히 산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치듯 큰 소리가 나며 산이 양쪽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공주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길동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산속의 성은 수만 마리의 거미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에는 박쥐들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성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의자에 흉측하게 생긴 마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법사님, 저에게 새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것을 묻도록 해라. 그러면 맞히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 네 구두 한 짝을 문제로 내려무나 절대로 맞힐 수 없을 거다. 그럼 내일은 그 녀석의 머리를 베어버릴 수 있을 거야. 늙은 마법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다시 자신의 성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길동무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공주와 공주의 구두에 관한 이상한 꿈이었지. 오늘 공주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구두라고 대답하게나. 당신 꿈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겠어요. 존은 궁전으로 찾아가 공주를 만났습니다. 왕을 비롯한 궁전 안의 사람들은 모두들 존이 죽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문제를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존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두입니다. 공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존과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요. 여관으로 돌아온 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존이 잠이 들자 길동무는 어제처럼 다시 공주를 따라 마법사가 사는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가지로 더 세게 공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와 공주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어젯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공주의 장갑에 관한 꿈이었네. 존은 길동무의 말을 듣고 공주가 생각한 것은 장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존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존이 자고 있을 때 길동무는 다시 공주의 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3개의 회초리를 들고 갔지요. 공주가 마법사의 성으로 날아가는 동안 길동무는 3개의 회초리로 공주를 때렸습니다. 정말 지독한 날씨야. 폭풍우가 너무 거세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날씨 탓만 했습니다. 마법사 앞에 선 공주는 존이 2 문제를 모두 맞췄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 문제만 맞히면 난 이곳에 다시 오지 못할 거예요. 마법도 쓸 수가 없고요. 걱정 마라.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면 돼. 그렇지. 마지막 문제는 내 머리를 생각하도록 해. 늙은 마법사는 공주를 성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길동무도 2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공주가 침실로 들어가자 마법사는 창문을 닫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길동무가 마법사의 긴 머리카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고 있던 큰 칼로 마법사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마법사는 꼼짝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길동무는 마법사의 머리를 보자기에 싸서 여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동무는 존에게 보자기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존, 공주가 마지막 문제를 내면 이걸 보여주게.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로 풀어보면 안 되네. 존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존이 마지막 문제를 푸는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존은 공주의 마지막 문제를 듣고 그 앞에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법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존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했지요. 다음 날 길동무는 존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존은 길동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길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난 이제 떠나야 하네. 난 자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야. 자네 기억하나? 옛날에 교회에서 나쁜 사람들이 한 남자의 시체를 내던지려고 했던 일 말이야. 자넨 그때 전 재산을 내놓아서 그 남자가 무덤에서 편히 쉬도록 해주었지. 내가 바로 그 죽은 남자라네. 길동무는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존은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고 훗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